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이상로 멘토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드디어 본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윤 멘토님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을 오늘부터는 손대상 멘토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채워주실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또 다른 비밀병기 또 출연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주말 동안에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대부분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저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잘생겼다. 실물이 워낙 좋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심지어 사인까지도 제가 많이 해드리고 왔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만큼 제가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바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잘 날려서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새롭게 오신 손대상 멘토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화면에는 제가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일반인이고, 자, 손대상 멘토님, 네네. 손만 대면 상한가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네. 주 목표가 선상클럽의 목표가 종목 상담이잖아요. 네. 그 종목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갖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빠진 종목 손 한 번씩 대주시나요? 한 번씩 되려고요. 제가 손대상 멘토의 손으로 많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자, 코스피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199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7%가 오늘 조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이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2만 1000건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에 대한 형국이 이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차익 매물이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 증시 자체는 빠졌지만, 우리가 거기 내부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자체의 조기금리가 인상되든 아니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든 간에 그 부분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금일의 코스피의 하락은 우리가 당분간의 조정이라고만 판단을 하지 시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여건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의 상태는 코스피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 고용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기관과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 중인데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상승했던 종목들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일단은 좀 가벼운 종목들, 이전에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지난 금요일 미증시 약세로 인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매매를 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포인트를 좀 언급을 해 드리자면요. 코스닥 증시는
62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테마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역시 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CU 메디칼, 그 외에도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동아 소시홀딩스, 인트론 바이오, 그 다음에 건설주, 바이오 시밀러 역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시장이 쉬고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좀 쉬어가는 측면으로 보시든지, 두 번째는 종목을 모아가는 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에 의한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공격에서 이길 수 없다면 잠시 쉬어가자라는 메인 주제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좀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수급적인 흐름 계속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개별주 장은 연속된다. 그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잠시 조정은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자체를 너무나 어렵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빠졌을 때 사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화번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에서 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이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한전기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저의 의견은요, 예, S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재밌죠? 확실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시도록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기술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그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바로 사우디와의 MOU 체결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세 자체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바닥권력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크게 한번 넓게 보시고 나면요, 인위적인 하락 구간 자체에 접어들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블락딜 자체가 2번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큰 물량 자체가 블락딜 물량이었죠. 블락딜 물량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물량 자체를 많이 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더 숨겨진 의미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 요 자리와 요 자리 자체는 지금 맥점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요 자리 하단 권역에서 이 물량, 마지막 여기에 이 구간 자체는 바로 투매성 물량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때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밑에서는 누군가는 파는 물량이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올렸다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자리부터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넘어갈 때마다 그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전력은 바로 성수기권으로 접어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슈와 논란거리가 많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그 이슈와 논란거리보다는 앞으로의 움직임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청자님께 좋은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실 건데요.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양 HC,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3, 2, 1.
네, 매도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셔갖고 예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 기존의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이슈가 사실은 회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던 거죠.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안에서 횡령 배임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나온 모습이었고요. 결국 상장 폐지로서의 수순을 좀 밟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85%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매 자체를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3,000원대를 매매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라는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85%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요. 일단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양 HC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을 조금 더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급등과 급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갖고요. 매도해도 될까요라는 의견에서는 매도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597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뭐 급등이 나오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급의 악재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흔들림이 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중 같은 경우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뭐 오늘 당장 큰 손실이 났기 때문에 매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2, 3회로 분할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단가를 좀 맞춰가는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오늘부터 좀 매도가 이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고 밀리게 되면은 310원대까지 다시 한번 급락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분봉상으로 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310원부터 시작을 해서 단위적으로 지금 매매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은 큰 수익은 날 가능성은 없다. 단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3분할 하자라는 의견까지 그냥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양 HC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서 뭐 단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다 보니까 한 방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빠져 나오셔갖고 좋은 종목 다시 한번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에 원래 손 한번 대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종목은 눈에 보이는데 굳이 뭐 손 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한가 한번 만들어 주셔야죠. 자, 조금 약하시네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전화 오셨다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어떤 종목 리온 궁금하십니까? 리온 쿠첸이요.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11,000원에 한 30% 됩니다. 11,000원에 30%요? 예. 30%. 조금 손해 구간이시다, 그죠? 예. 예. 매도를 해야 될지, 예. 들고 가면은 수익이 좀 발생할지, 예. 좋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요. 자, 거기에 예. 대한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3, 2, 1. 예, 원래는, 전화 상담에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둘, 셋 해서 들었는데요. 자, 예. 노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최근에 이제 리온쿠첸이 뉴스가 조금 많이 발표가 됐어요. 맞죠? 중국에 예. 대한 관세 철폐라는 얘기도 조금 나왔는 부분이었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저는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군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지금은 우리가 큰 섹터군으로 봤을 때는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우리가 면세점에 가시면 예전에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의류주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요즘에는 면세점에 가더라도 밥솥도 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인 특수를 꾸준히 노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대부분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중국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온코체는 중국에서의 AS센터라든지 고객지원센터를 꾸준히 넓히는 모습은 중국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없었어요. 빠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으로 보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구간 자체, 인위적인 하락 자체가 이루어졌던 구간이 저는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단 권역에 보시면요, 1차적인 매집 구간이 완성이 되어 있죠. 맞죠? 앞서서 투매 자리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고 상승을 시키는데 또 큰 거래량으로 상승을 시키고 그 사이의 구간을 한번 본다면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가는 과정이 놓입니다. 말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누군가는 인위적인 하락 구간에서 아무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말라가는 과정이 보이는 거고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고 또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기간의 매매 타이밍을 좀 더 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시고 나면 상당히 후회하실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1차 목표가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예. 시간과의 싸움이고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간다면 예. 저는 최소 그래도 14,500원, 15,000원까지는 한 번만에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제가 항상 만원대가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심리적인 가격의 저항과 지지 라인을 우리가 딱딱 끊어지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만원대 구간 자체가 지금은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예. 안 올라가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참으시고 예.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좀 더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500원이고 대신에 손절 라인 자체는 만원 권역 자체를 종가상으로 조금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깔끔하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인데요. 한빛소프트 매도해도 될까요? 1354번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3, 2, 1. 네, 일단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준 모습인데요. 일단은 매수가랑 매도가랑 확인을 보게 되면 지금 수익권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으실 겁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한빛소프트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업 이익 쪽으로 보게 되면 29%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쪽으로 보게 돼도 이제 뭐 FC 매니저 모바일의 게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역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신게임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흐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 아무도 안 거들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매매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한번 먼저 확인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상으로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8,300원, 400원 부근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잡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저점 잡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매도부터 시작을 조금 해 나가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매도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비중이 80%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은 한 8,300원대까지 언급드렸던 8,3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가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라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작을 했던 가격이 7,810원이었어요. 그리고 최저점이 7,660원이었는데 7,660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뭐 오늘 상으로 7,660원이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탈가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뭐 8,000원이니까 분할 매도 의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수익 내셨던 거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수익 향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네. 종목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우진 매도도 될까요? 3112번님이 보내셨네요. 자, 제가 2, 1. 예, 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그 말보다 손이 빠르신 네, 타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제가 주식에는 타짜입니다. 자, 그러면 대신에 고수도비는 포커는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래서 제가 도박은 못 하는데 주식은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는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본회적인 얘기 조금 했고요. 자, 우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조금 되실 건데요. 지금 손해 구간이시고, 제가 일단 노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은 일단 원전 계측기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우진이 4분기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규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진을 큰 흐름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자, 이 자리입니다. 7,470원, 7,500원 자리인데 이 자리 자체가 바로 맥점에 해당하는 자리고, 자, 이 부분 자체를 일봉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으로 자, 7,450원, 7,470원 뭐 그런데요. 자, 요렇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크게 한번 보시면요. 자, 앞서서 강한 상승을 동반하고 난 다음에 요 자리가 내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요 자리를 한번 기준으로 보시면 어때요? 맥점 자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이런 기간의 투매성 물량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이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길래 얘네들은 이 자리가 깨지면서 이런 물량이 나타났을까?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 자체를 반대로 올릴 때는 또다시 단일 매수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중요한 과매도 구간이었다면 손이 바뀌었던 자리는 어딘가요? 바로 이 자리가 손이 바뀐 자리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꾸준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봤죠? 꾸준히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 밀릴 때까지 밀리고 과매도 구간을 지지를 받고,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양봉이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2월 26일이고요. 자, 그 자리 자체에서 뽑아내는 봉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에
9,100원이시던데 9,100원이 넘으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지는 일단은 흐름 자체가 빠르지 못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시간 대비 투자에 대한 효용 가치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대신에 수익 내고 팔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조이시티 매도해도 될까요? 0833번님이 연락 주셨네요. 3, 2, 1. 네, 노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다.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역시 뭐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한빛소프트든 조이시티든 신규 매출이 얼마나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같은 경우 매출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게 되면서 주가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 중국 진출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이시티의 올해 예상 실적 역시 전년 동기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보유를 하라라는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눌렸던 이유를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수급을 밑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조정을 받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관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보는 방법,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2014년 초, 그 다음에 2011년과 12년에 저점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 31,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좀 나왔다가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31,000원에서 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42,0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최근에 들어서요, 지지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27,7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시장은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조정을 받는 건 당연히 단기 급등이 있으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를 이전의 고점 부근에서 확인을 한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27,700원 부근은 이전의 저항입니다. 이전의 저항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은요, 33,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가 확인만 한번 하고 가죠. 자, 23,000원, 28,9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8,900원 확인을 좀 하시고요. 29,800원 돌파 시 언급을 해드렸던 33,000원 부근 돌파하는지, 그거 돌파를 하게 되면 언급을 해드렸던 이전의 역사적인 고점 42,000원대까지 올라간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버티실 수 있으시다면 42,000원 목표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2,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 충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32,500원 목표가,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탈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관점으로 조금 더 끌고 가셔갖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이시티 종목 AS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손대상 멘토님이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고 있어갖고 말이 좀 느리죠. 자, 느리게 해주세요. 어차피 뭐 시청자분들이 뭐 꼭꼭 잘 들으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속도 조절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대상 멘토 비밀병기 첫 번째였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죠?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AP 시스템 매수해도 될까요? 1186번님이 보내셨습니다. 3, 2, 1. 네, S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은 yes 의견을 드리는데요. 대신에, 그 매수가는 제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원, 200원 차이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거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제가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 자체가 바닥권역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3월 4일 날 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가 감소했다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언제? 3월 4일 날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월 4일 날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요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요렇게 형성이 됐는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들이 지금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봉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는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AP 시스템이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역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상승은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외국인이 만들었고, 자, 그럼 2차적인 위에 요 돛지를 만들 때도 바로 이 외국인이 상승이 동반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자, 아니죠. 그 다음에 돛지를 만들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현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외국인은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사고 위에서는 팔고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던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 이 물량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단 권역에, 그리고 요 자리가 됐고, 지금 요 자리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6,690원 자리인데요. 자, 6,690원. 요 정도 자리네. 네.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저가 권역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 자체에서 1차적인 매집이 들어갔던 가격이 바로 이 외국인의 가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를 조금은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오늘 날짜까지 같이 한번 보아볼게요. 자, 이상하게도 어제 그리고 오늘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의견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자리보다는 저는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가격, 바로 6,700원, 6,800원 자리가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런 봉 보면 쫓아가고 싶어요. 뽑아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 건 아니구나. 왜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경우의 수를 판단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가격 6,800원 밑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CJO 쇼핑. 자, 매도도 될까요? 3423번님이 연락하셨네요. 네, CJO 쇼 2, 1.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티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상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한 철회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슈가 뭐냐면 일단은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NS 쇼핑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신규 상품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펀드 쪽에요. 홈쇼핑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품이 하나가
그 NS 쇼핑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홈쇼핑 안에 있는 비중을 줄여서 NS 쇼핑으로 사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CJ 오쇼핑이 들고 있는 물량조차 일정 부분은 NS 쇼핑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지금은 박스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기관 쪽의 수급을 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파란색이 죄송합니다. 외국인 쪽이 파란색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갔다가 그 외에 매도하게 되면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 참조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주 수급이 어디냐에 따라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쪽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22만 원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전에 보게 되면은 22만 6천 원에서 7천 원 부근이 계속 저항과 지지가 공통으로 이어졌던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3월달 들어서도 역시 거기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죠. 지지가 나와야지만 27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목표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요, 이탈가는 22만 7천 원 이탈을 하냐 못하냐에 중점을 먼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 뭐 크게 2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1분기의 실적이 크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2분기, 3분기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장기적인 투자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자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 27만 5천 원 목표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단순히 들어갔다 그러면 24만 5천 원 1차 목표가입니다. 단기 목표가 24만 5천 원, 중장기 목표가 27만 원, 이탈가는 단기든 중장기든 22만 7천 원 이탈가 꼭 지키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처음으로 버벅거리셨어요. 지금까지 상당히 잘하셨는데. 예. 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금 혹시 뭐 손댄 종목 있습니까? 갑자기 뭐 상한가는 종목이 좀 발견되고 그러던데.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네. 자, 비밀. 예, 네. 그 손대상 멘토가 손대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손만 대면 상한가라고 해서 손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뭐 좀 친분이 있고 그만큼 잘하시는 분이니까 상담도 깔끔하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모텍 매수해도 될까요? 7329번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고가 권역에서 많은 뉴스가 나오는 종목을 조심해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회 때도 마찬가지고 공개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께 고가 권역에서의 많은 뉴스는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다. 또 하나의 꼭지가 발생한다는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무선 충전 얘기도 나오고 삼성페이로 아모텍이 핀테크 시장에 본격화 전략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 좋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야겠다. 자, 이런 예들은 뭐예요, 이거? 서울경제TV 뉴스만 보세요. 자, 서울경제TV의 뉴스는 상관없는 뉴스를 여기 한 개 끼워 놨습니다.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주포인데, 만약에 고가 권역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고가 권역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많은 뉴스를 생산해내고, 좋은 얘기를 팍 써내겠죠. 왜냐?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의 뉴스라든지 뭔가의 이슈거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고가 권역에서 악재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털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요한 자리가 25,200원, 25,300원 자리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이 상승은 바로 삼성페이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상승입니다. 자, 시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시세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상당히 강하게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집에 대한 차트는 확실하고,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예, 많이 실려 있죠. 예. 그럼 바닥 권역에 있는 거래량 뭡니까? 자,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있고 지금 상승 권역에 더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저게 매집에 대한 물량인지 아니면 털고 나간 물량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자리부터 본다면, 자, 최근의 모습 한번 같이 볼게요. 봐요. 여기에 상승을 시킬 때 바로 또다시 뭡니까? 양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입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는 당연히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결국에는 자, 요 자리 18,000원, 17,500원 거기까지 저는 무조건 내려온다는 의견 드릴게요.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한 번만에 30% 마이너스예요. 제 말 꼭 명심하십시오. 18,000원, 17,500원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대신에 요거는 따라 들어가시기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대원제약 매도도 될까요? 6254번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3, 2, 1. 네, 매도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드렸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매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10,000원 언더로서 확인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100%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제약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2012년 4,000원부터 시작을 했던 종목이 지금 1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특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고지혈증 치료제라든가 통풍 치료제, 시알리스 특허 만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제약업계들은 특허 만기로 인한 제네릭을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의약품에 대한 특허, 특히 제너릭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제너릭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제약사들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내부자도 역시 지분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보시게 되면은 뭐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빨간색은 기관입니다. 파란색은 외국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기관 외국인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됐을 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주가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은 기관이에요. 밑에 파란색은 외국인인데, 최근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기관 쪽에서 샀다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먼저 나오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지지는 나오고 있다. 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높게 올라온 종목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국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에 2014년 10월 달
그 다음에 2015년 1월달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2월달 저점이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100원 지금도 뭐 충분히 수익 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수익 위해서 이탈가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17,100원 이탈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의 고점까지는 한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격이 한 18,000원에서 19,000원대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사실은 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세가 이어지는, 즉 추세가 깨지지 않는 흐름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더 큰 수익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100원 이탈가 확실하게 좀 잡으시고요. 그거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원제약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00%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큰 수익 조금 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좀 빠져나오시는 방법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4968번님이 새롭네요. 허하하. 귀여우세요. 이상로 멘토님. 앞으로도 자주 시청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양홀딩스고요. 매도해도 될까요? 2772번님이 문의 주셨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4,200원대시고 지금 손해 구간이세요. 손해 구간이신데 이게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일부러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진양화학 그리고 여러 가지 많죠. 얘가 거의 진양홀딩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개인가 13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또 부동산 자산 가치주라고 해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 이슈화가 되고 뉴스적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 권역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저가 권역으로 조금 받아들이시기 맞고 대신 시청자님이 사는 곳이 사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1월 전에 사셨다면 배당도 한 주당 125원이에요. 얼마만큼의 큰 배당을 주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만원 넘는 종목군들도 100원짜리를 안 주는데 상당히 많이 했는 부분이고 대신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 3,700원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물리신 거고 한 번에 낙폭이 크게 내려오더라도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 지금은 인위적인 하락 구간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고 빠질 때는 3,7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익 내고 파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상클럽 상담을 진행했고요. 자, 종목이 없다. 종목 궁금하시죠? 종목은 2시에 종목 세일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손대상 멘토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차후에 내일 또 비밀병기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또 그분도 거기서 만나 뵐 수 있고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왕자 저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스태프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웃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익률의 왕자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감은 이렇게 하는 거야?